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경찰차 2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는 마을에 존경받던 어른 김덕수 씨.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를 고소한 이가 며느리 정혜숙이라는 사실이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원한 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듣고 싶었던 그 말. 오디오북 전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아침 6시 서산마을의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에요. 논뚝길을 따라 걸으면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할아버지들은 평상에 앉아 바둑을 두며 하루를 시작하죠. 가을 안개가 산자락에 걸려 있고 감나무 가지에는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서산마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을 어기 기와집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됩니다. 정혜숙 씨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30년째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시아버지 김덕수 씨를 위한 아침 준비죠. 혜숙 씨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밥그릇 놓는 위치, 반찬 배치하는 순서, 수저 놓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였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혜숙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70이 넘은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젊은 시절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고 마을 이장을 15년간 맡았죠.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덕수 씨를 찾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잔치 때면 늘 상석에 앉으시고 젊은이들도 길에서 마주치면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덕수 씨 집 대문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겠다. 덕수 씨가 말씀하시자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혜숙아, 내가 이 집에 온 지가 벌써 30년 해구나. 참 빨리도 지나갔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혜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로 서 있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지금 53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요? 네, 아버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혜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편에 시어머니가 가꾸던 국화꽃이 아직도 피어 있었어요. 벌써 10년째 혼자서 돌보고 있는 꽃들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혜숙 씨의 얼굴을 비춥니다. 세월의 흔적이 눈가에 새겨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삼시세끼 차리고 불평 한 번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밥을 드시며 신문을 펼쳐보셨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보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신문 넘기는 소리가 컸어요. 혜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우편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네요. 김씨네 할머니는 빨래를 널고 박씨네 할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있어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늘따라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혜수가 오늘 저녁에는 좀 늦을 것 같다.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는 몸을 돌려 정면을 바라봤어요. 덕수 씨의 눈빛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혜숙 씨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하루의 시작인데 왜 이런 불안감이 몰려오는 걸까요? 혜숙 씨는 그 예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서산마을의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차 2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런 일은 서산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기 김덕수 씨 댁으로 가네. 무슨 일이지? 덕수 씨가 뭔 잘못이라도 했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할머니는 빨래를 그만두고 뛰어나왔고 박씨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걸어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김덕수 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숙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 창백함 속에는 묘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덕수 씨 계십니까? 네, 잠깐만요. 혜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던 덕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관을 본 순간 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덕수 씨죠?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고발장이요? 누가 저를? 덕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70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정혜숙 씨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덕수 씨는 혜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혜수가 이게 무슨... 아버님 죄송합니다. 혜숙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제대로 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혜숙이가 시아버지를 고발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혜숙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덕수 씨가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존경받던 어른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컸어요. 아이들까지 달려와 구경했습니다. 혜숙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웃집 김씨네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찰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마을을 벗어나자 혜숙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혜숙 씨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혜숙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서산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 씨가 경찰서로 끌려간 후 몇 시간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를 고발하다니. 해숙이가 미쳤나? 덕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효도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을 이장 박기남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덕수 씨와 오랜 친구였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기남아, 내가 덕수 형을 변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해숙이가 고발장을 냈다는 건 사실 아냐?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해숙이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할 리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대부분은 덕수 씨를 옹호하는 쪽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덕수 씨는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존경받아온 어른이었거든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해숙 씨가 마을 어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숙 씨를 발견하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해숙이다. 뭐라고 할 작정인지 들어보자. 해숙 씨는 떨리는 다리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수십 쌍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하지만 해숙 씨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덕수 씨가 내게 뭘 잘못했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김신의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해숙 씨를 아껴주던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머니, 저는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있나? 덕수 씨가 해숙이 내게 손 한 번 댄 적 있어? 큰 소리 한 번 낸 적 있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밥 굶긴 적 있어? 돈 안 준 적 있어?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간 적 있어? 할머니의 연속된 질문에 해숙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덕수 씨가 해숙 씨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해숙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시아버지를 경찰서에 보내다니. 우리 마을 체면이 뭐가 됐어? 신문에라도 나면 어쩌려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숙 씨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님을 고발한 건 처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해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럼 뭐야? 장난이야? 저는 그냥 제 말을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을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덕수 씨가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제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해숙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해숙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이건 우리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마을에서 나가. 우리는 그런 며느리 인정 못해. 점점 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숙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해숙 씨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야유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결국 해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해숙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의 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해 본 거였거든요. 이틀 후 혜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30년 동안 마을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혜숙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주 앉은 여성 변호사 이미영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미영 씨는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버님을 처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거든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였나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10년 전 일이죠. 혜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딸처럼 아껴주셨죠. 아들을 못 낳은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고, 혜숙 씨는 23세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문제가 되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혜숙 씨를 더 아껴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아버님도 다르셨거든요. 웃으시기도 하고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갑자기 변하셨어요. 말수도 적어지시고 저를 보는 눈빛도. 혜숙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숙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덕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혜숙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그때 덕수 씨의 목소리와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서늘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테니까. 그 말의 의미를 혜숙 씨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바깥에 나가는 것도,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감시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미영 씨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장 보러 나갔다 오면 누구를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고 물어보셨죠. 처음엔 관심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덕수 씨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과부가 된 여자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하시면서요. 혜숙 씨는 결혼 후에도 동창들과 가끔 만나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마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차림에도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화려하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 하시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셨죠. 혜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선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든 의심의 눈으로 보셨거든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것처럼.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혜숙 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10년 동안 계속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처음에는 참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생각을 말하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권리 말이에요.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마음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서산마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덕수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인근 마을까지 퍼진 것이에요. 평생 존경받아온 어른이 며느리의 고발로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숙이 저 여자 정말 미쳤구나.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의 화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마을 망신이 다 됐어. 신문에도 날 거 아냐. 덕수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저런 망은 년이. 욕설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점잖던 어른들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해숙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숙 씨를 보자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내 더 큰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온다. 저 파렴치한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 마을에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해숙 씨를 에워쌌습니다. 해숙 씨는 장보던 비닐봉지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아, 당장 고발장을 취해야 해. 마을 이장 박기남 씨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저는. 뭐가 저는이야. 우리 마을이 망하는 소리가 안 들려? 덕수 형님이 뭘 잘못했길래. 저도 아버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야. 미치지 않고서야 시아버지를 경찰서에 보낼 수 있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숙 씨는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어요. 해숙아, 내가 그동안 굶고 살았어? 옷 못 입고 살았어? 김신의 할머니가 해숙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할머니. 그럼 뭐야? 덕수 씨가 널 때렸어? 욕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챙겨주는 게 죄야? 해숙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해숙이, 너 정신 차려. 우리 전통이 뭔지 알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하다니 세상이 다 뒤바뀌었구나. 이런 여자는 우리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해숙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숙 언니. 멀리서 누군가가 해숙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생 김철수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두어 번 내려오는 철수 씨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철수야. 해숙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철수야, 언니가 설명을. 설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계신다고 연락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철수야, 언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요?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철수 씨까지 해숙 씨를 비난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봐라. 시동생도 저런데 해숙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지. 철수야, 내가 좀 말려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해숙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등을 돌린 것이에요.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니, 당장 고발장 취하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과드려요. 철수 씨의 말에 해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철수야, 언니도 사람이야. 언니도 자존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가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철수 씨가 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혜숙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빈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가정도 마을도 사람들의 인정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 조정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형사처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에요. 혜숙 씨와 김덕수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정위원과 이미영 변호사가 자리했어요. 혜숙 씨,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조정위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만에 본 덕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벌받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혜숙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덕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나를 왜 이런 곳까지 오게 했느냐? 덕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내 마음? 내가 언제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아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냐? 내가 너를 때린 적도 없고 굶긴 적도 없는데.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덕수 씨가 당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어요. 아버님도 혼자가 되셔서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혼자 산책하는 것도,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도 모두 금지당했어요.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누가 뭐라고 해요? 과부도 아닌 며느리가 왜 그런 제약을 받아야 해요? 혜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조정위원이 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덕수 씨,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혜숙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다. 보호요? 혼자 된 며느리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저를 가둬두신 거예요? 혜숙 씨가 반박했습니다. 가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한 거지. 조심하라고요? 아버님,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범죄자 취급하셨어요? 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숙 씨의 말이 옳았거든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 감정이 있고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걸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혜숙아,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정혜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조정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수 씨는 처음으로 혜숙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넌 뭘 원하는 거냐?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사과받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사과? 네. 10년 동안 저를 의심하고 제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요. 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혜숙 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저는 앞으로도 아버님을 모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해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요. 혜숙 씨의 말에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혜숙아, 미안하다. 덕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혜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사과였거든요. 이제야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덕수 씨와 혜숙 씨는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거든요. 혜숙아, 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나는 정말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다. 덕수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무서워졌다. 너까지 잃을까봐. 혜숙 씨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거나 이 집을 떠날까봐 걱정이 됐다. 그런데 그게 너를 괴롭히는 일이었구나. 덕수 씨의 고백에 혜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디 안 가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정말이냐? 네.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했거든요. 덕수 형님, 어떻게 됐어요? 이장 박기남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남아, 나는 혜숙이에게 사과했다. 덕수 씨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사과요? 형님이 왜 사과를? 내가 혜숙이를 잘못 대했다. 그동안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혜숙이 마음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혜숙 씨만 비난했는데 덕수 씨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형님,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하는 건 기나마 그건 혜숙이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 일이다. 내가 혜숙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 덕수 씨의 말에 김신의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도 덕수 씨, 혜숙이가 너무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할머니, 이번에는 혜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버님을 미워해서 고발한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 10년 동안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뭘 하든 의심받고 제 마음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혜숙 씨가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할머니들이 어디 가실 때마다 누군가 감시하고 뭘 하시든 의심한다면 어떨까요? 김신의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혜수가 그래도 방법이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며느리는 시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혜숙이 말이 맞다.
갑자기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숙이 말을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내가 고집만 부렸지 해숙이 마음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해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서로 존중하며 살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아버님을 모실 거지만 제 마음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요. 그런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덕수 씨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숙이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 아냐?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 씨와 해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숙아, 내일은 뭐 하고 싶으냐? 덕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보려고요. 그래라. 그리고 즐겁게 놀다 와. 해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산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해숙 씨와 덕수 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여성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해숙 씨가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10년 만에 참여하는 모임이었거든요. 해수가 정말 오랜만이네. 동창 친구 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맞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해숙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수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구나. 용기요? 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말이야. 쉽지 않았을 텐데. 순이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해숙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어. 김신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내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지. 저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 꿈은 다 포기했어요. 다른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숙이 덕분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항상 참기만 해야 했을까? 여성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각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덕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수가 모임 끝나면 같이 차나 한잔 할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덕수 씨가 해숙 씨의 모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어요. 모임이 끝난 후 덕수 씨와 해숙 씨는 마을 카페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에 생긴 작은 카페였어요. 오늘은 어땠냐? 덕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덕수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도 요즘 어떠세요? 해숙 씨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나도 좋다.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덕수 씨의 솔직한 대답에 해숙 씨는 웃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도 외로웠다. 너와 대화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잖아.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 이제야 알겠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혜수가 내일은 뭐 할 거냐? 아침에는 텃밭 일 좀 하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운동 나가려고요. 운동? 네, 요즘 마을에서 걷기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그것도 좋구나. 나도 할아버지들이랑 바둑 모임에 다시 나가볼까 한다. 덕수 씨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집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숙 씨는 마당의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꾸던 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꽃이기도 했어요. 아버님, 내년에는 꽃밭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워라. 혜숙 씨의 제안을 덕수 씨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혜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3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리고 아버님도 내 말을 들어주신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서산마을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숨쉬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말이에요. 혜숙 씨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